안녕하세요. 간호사 박지훈입니다. 저는 환자를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내린 작은 결단이 제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희망의 집에서 펼쳐진 감동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훈이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란 평범한 20대 간호사입니다. 저희 가족은 그리 넉넉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버스 기사로 일하시고 어머니는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두 분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시는지 늘 지켜봤습니다. 아버지는 새벽마다 출근하시기 위해 어둠이 채 거치지 않은 거리를 나가셨고 어머니는 뜨거운 불 앞에서 하루 종일 땀 흘리셨습니다. 두 분의 손은 항상 거칠었지만 저를 바라볼 때의 눈빛은 따뜻했고 그 눈빛 덕분에 저는 항상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제게도 서운함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친구들은 여름 단원마다 가족들과 여행을 간다며 자랑하곤 했지만 저희 가족은 한 번도 그런 호사를 누려본 적이 없었죠. 어머니는 늘 지은아, 돈이 없다고 행복하지 않은 건 아니란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어린 마음에는 그런 위로가 와닿지 않았던 적도 있었어요. 대신 저는 시간을 들여 친구들과 놀거나 집 근처의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걸로 위로를 삼았어요. 그때부터 저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직업을 갖고 싶다고 막연히 생각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생이 되면서 간호학과에 진학하겠다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사실 의사보다는 간호사가 더 저다운 것 같았어요. 항상 환자 곁에서 그들을 보살피고 따뜻한 말을 건네는 간호사의 모습을 TV에서 보며 마음이 편안해졌던 기억이 있거든요. 부모님은 제 결정을 지지해 주셨습니다. 우리 지은이가 다른 사람을 돕고 싶다는데 그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냐 라고 아버지가 웃으며 말씀하셨던 날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대학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간호학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들었고 종종 밤을 새우며 시험 공부를 해야 했어요. 특히 실습을 시작했을 때는 제 자신이 너무 작아 보이고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환자들 앞에서는 항상 웃으려고 노력했지만 실수를 할 때마다 속으로 얼마나 자책했는지 몰라요. 내가 정말 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습 기간 중에 만난 몇몇 환자들과의 짧은 대화들이 저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고마워요. 간호사님, 이라는 짧은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그때 처음 알게 됐어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병원에 취업했을 때 부모님은 눈물까지 보이셨어요. 특히 어머니는 제가 간호사 유니폼을 입은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우리 딸, 진짜 어엿한 간호사가 됐네 라고 하시며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하지만 병원 생활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돕고 싶어서 이 일을 시작했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어요. 특히 제가 근무했던 강남의 병원은 환자들에게 친절하게 보다는 병원의 이익을 더 우선시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내가 상상했던 것과 같지 않다. 그날 밤은 유난히 추웠어요. 병원 로비를 지날 때마다 문틈으로 스며드는 차가운 바람이 손끝을 얼얼하게 만들었죠. 히터가 돌아가고 있었지만 한기가 가시지 않았어요. 저는 야간 근무에 익숙했지만 그날따라 몸이 무겁고 피로감이 몰려왔어요. 몇 시간만 더 버티면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커피 한 잔을 들고 자리에 앉았죠. 쓰디쓴 커피를 마시며 쏟아지는 졸음을 억누르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병원 입구 쪽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고요했던 병원의 분위기가 깨지며 저와 동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죠. 한 남자가 헐레벌떡 병원 안으로 뛰어들어왔어요. 그의 품에는 낡은 이불에 쌓인 노인이 힘없이 기대어 있었어요. 가까이 다가온 남자는 급하게 소리쳤어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절박함이 가득했어요. 노인을 바라본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어요. 노인의 얼굴은 참백했고 입술은 붉게 변해 있었어요. 숨소리는 거칠고 그의 몸은 추위에 떨고 있었어요.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은 누구의 눈에도 명확했죠. 하지만 제 옆에서 동료 간호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보험이 없으면 이건 곤란해질 수도 있어. 규정을 어기면 큰일 날지도 몰라.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우리 병원은 엄격한 규정을 가지고 있었고 보험이 없는 환자들을 받아주는 건 거의 불가능했죠. 그러나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규정 같은 건 전혀 들어오지 않았어요. 눈앞에 있는 한 생명이 저에게는 훨씬 더 중요했거든요. 규정을 어긴다 해도 그 사람을 외면하는 건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저는 주저하지 않고 노인을 휠체어에 태웠어요. 응급실로 데려가요. 시간이 없어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단력 있는 톤으로 말했죠. 의사들에게 노인의 상태를 설명하며 가능한 한 빠르게 치료를 시작해달라고 요청했어요. 몇몇 동료 간호사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저는 이미 결정을 내렸어요.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규정을 어기는 것도 두렵지 않았어요. 긴박한 몇 시간이 흘렀고 노인은 결국 안정적인 상태로 회복되었어요. 그의 얼굴에 약간의 생기가 돌아왔고 거친 숨소리도 점점 잦아들었어요. 저는 안도감에 눈물이 나왔어요. 한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이 저를 조금 위로해줬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불안감도 함께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 일이 병원에 알려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감이 잡히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병원 잠실로 호출을 받았어요. 그곳에 들어섰을 때 냉랭한 분위기가 제 피부로 느껴질 정도였어요. 병원장과 몇몇 관리자들이 자리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병원장은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박 간호사, 어젯밤 일에 대해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병원은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그 말은 저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병원장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 노인은 보험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병원은 큰 손해를 보았습니다. 규정을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행동한 것은 병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병원장의 차가운 목소리는 제 가슴을 후벼 팠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환자는 생명이 위태로웠습니다. 저는 그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장은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규정은 이유가 있어서 존재합니다. 만약 모든 직원이 당신처럼 행동한다면 병원의 질서는 무너질 겁니다. 그들의 차가운 태도에 저는 깊은 상처를 받았어요. 제가 최선을 다해 한 행동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다니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아무런 동요도 없이 저를 응시하며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말을 반복했어요. 결국 저는 그들의 요구에 따라 사직서를 쓸 수밖에 없었어요. 병원을 떠나는 길은 참으로 고통스러웠어요. 제가 꿈꿔왔던 간호사의 길이 이렇게 허망하게 끝나다니 믿기 어려웠죠. 한편으로는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아니면 병원이 잘못된 걸까라는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저는 규정보다 한 생명을 더 소중히 여겼고 그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어요. 병원을 떠난 후 며칠 동안 저는 집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았어요. 눈앞이 캄캄했고 모든 게 끝난 것만 같았죠. 간호사라는 직업은 제 삶의 전부였는데 이제는 더 이상 병원에 설 자리가 없다는 생각이 저를 무력하게 만들었어요. 부모님께는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도 몰랐어요. 아침이 밝아도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만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방으로 들어보셨죠. 지은아, 언제까지 이렇게 있을 거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봐야지. 엄마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동시에 저를 일깨우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직 마음을 다잡기는 어려웠어요.
시간이 지나며 저는 인터넷에서 기사를 읽으며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던 기사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암 투병 중인 할머니가 치료비를 마련하지 못해 결국 치료를 포기한 이야기, 증환자가 가족의 간병 부족으로 집에서 고통받는 이야기들이었어요. 하나같이 가슴 아픈 이야기들인데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병원을 떠난 후에도 의료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요. 어느 날 제가 예전에 돌봤던 환자였던 김미자 할머니를 떠올렸어요. 암 말기 판정을 받고 병원을 떠나야 했던 그분의 모습이 선명하게 기억났죠. 저는 할머니가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그렇게 주소록을 뒤적이다가 어렵게 연락처를 찾아냈어요. 전화를 걸어보니 할머니는 여전히 같은 동네에 계셨어요. 저는 할머니를 찾아뵙기 위해 직접 그곳으로 갔죠. 좁고 어두운 골목 끝에 위치한 낡은 주택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작은 방 안에 혼자 계셨어요. 그 방은 겨우 몇 개의 낡은 가구로 채워져 있었고 벽지마저도 군데군데 찢어져 있었어요. 지은아, 어떻게 찾아왔니? 할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밝게 웃으셨지만 그 미소 뒤에 감춰진 고통을 저는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 할머니는 여전히 치료를 받지 못하고 계셨고 약값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그저 살아내기 위해 버티고 계셨던 거예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며 저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어요. 이대로 괜찮은 걸까?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괜찮은 걸까? 그동안 제 직업을 잃은 것에만 신경 쓰고 있었던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날 저는 결심했어요. 할머니와 같은 분들을 위해, 그리고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겠다고요. 김미자 할머니를 만나고 돌아온 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할머니가 혼자서 작고 낡은 방 안에서 투병하고 계신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저를 괴롭혔죠.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간호사로서의 경력과 지식은 있었지만 병원 밖에서는 모든 게 새롭고 낯설게 느껴졌어요. 무엇보다도 혼자서는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없다는 현실이 저를 무겁게 짓눌렀죠. 며칠 동안 고민만 하던 끝에 인터넷에서 무료 건강검진을 진행하는 지역 교회 소식을 보게 되었어요. 단순히 스쳐 지나갈 수도 있었지만 그 공지가 왠지 모르게 저를 붙잡았어요. 여기 하면 뭔가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망설임 없이 연락을 했고 다음날 바로 그 교회로 찾아갔어요. 교회 담당자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은 씨 같은 분이 함께 해주신다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에 저는 큰 용기를 얻었어요. 봉사자로 참여하며 조금씩 일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혈압을 측정하거나 환자들에게 간단한 건강 상담을 해주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면서 제가 맡아야 할 일도 늘어났어요.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들을 관리하는 법을 알려드리거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빠르게 대처해야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일이 점점 많아질수록 어려움도 커졌어요. 검진에 필요한 장비는 늘 부족했고 약품은 금세 동락이 일쑤였어요. 하루에도 수십 명의 환자가 몰려왔지만 모든 사람을 돌볼 수 없다는 현실은 참으로 가슴 아팠어요. 한 번은 몸이 너무 불편한데도 먼 길을 걸어왔다는 한 어르신을 돌려보내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더 이상 검진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리면 저도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런 날에는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했어요. 이게 정말 의미가 있을까? 내가 정말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 걸까? 하지만 그런 고민 속에서도 작은 희망은 계속 찾아왔어요. 환자들이 전해주는 진심 어린 감사의 말은 저에게 다시 힘을 내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어요. 한 번은 한 아주머니가 제 손을 꼭 잡고 눈물로 말씀하셨어요. 덕분에 남편이 큰 병을 미리 발견할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분명히 가치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하지만 경제적인 부담은 여전히 제게 큰 숙제였어요. 병원에서 일하며 모았던 저축은 이미 대부분 장비와 약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했어요.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약국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약국에서의 일은 생각보다 큰 배움의 기회가 되었어요. 다양한 약품의 특성과 용법을 배우는 것은 봉사활동에서도 큰 도움이 되었지요. 그렇게 낮에는 약국에서 일하고 저녁과 주말에는 봉사활동에 전념하는 생활을 이어갔어요. 어느 날 저와 함께 봉사활동을 하던 한 자원봉사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지은 씨, 혼자서 이렇게 오래 버티기 쉽지 않을 텐데 혹시 다른 전문가들과 협력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 말은 저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줬어요. 혼자서는 분명 한계가 있었고 더 많은 사람을 돕기 위해서는 동료가 필요했죠. 그래서 저는 새로운 인연을 찾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병원을 떠난 뒤로 연락이 끊겼던 옛 동료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저 지은이에요. 지금 의료 봉사를 하고 있는데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이 계실까요? 라고 묻는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의 진심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며 끈질기게 시도했어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나고 뜻이 맞는 몇몇 지인을 소개받게 되었어요. 그들 중에는 이미 은퇴한 의사도 있었고 저처럼 공공의료에 관심이 많았던 간호사도 있었어요. 이 과정에서 저는 한 가지 깨달았어요. 제가 누군가를 돕기 위해 시작한 일이지만 사실은 저 역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요. 함께하는 동료들이 생기고 그들과 함께 협력하며 더 큰 목표를 세울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제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남대문 시장에서 무료 건강검진 행사가 열리던 날은 유난히 바빴어요. 시장 특유의 복잡한 소음과 활기가 가득한 가운데 검진을 받으려는 사람들로 줄이 길게 늘어섰죠. 저는 구석진 공간에 마련된 간이 진료소에서 혈압을 측정하고 간단한 상담을 진행하며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 한 남자가 제게 다가왔어요. 흰 셔츠에 수수한 옷차림을 한 그 사람은 제게 미소를 지으며 자신을 소개했죠. 안녕하세요. 이성우입니다. 저도 의사입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그가 평범한 사람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성우 씨는 차분하면서도 확신에 찬 눈빛으로 자신이 왜 여기에 왔는지 설명했어요. 그는 과거 대형 병원의 외과 과장이었지만 병원의 수익 위주 운영 방식에 회의를 느껴 사직했다고 했지요. 의사로서 환자가 아니라 돈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현실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단처럼 들렸어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묘한 동질감을 느꼈어요. 저 역시 병원을 떠나기로 결심했을 때 같은 갈등과 고통을 겪었으니까요. 그럼 지금은 뭐 하고 계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그는 웃으며 답했어요. 저도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다 이 행사를 알게 되어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 싶어 왔습니다. 그날 우리는 꽤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는 단순히 의학적 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아니라 진심으로 환자를 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경험과 열정은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저는 그에게 함께 일을 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했어요. 저희 팀에 합류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제 말에 그는 잠시 고민하는 듯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저도 도울 수 있다면 기꺼이 함께하겠습니다. 이성우 씨와의 만남은 저에게 또 다른 전환점이 되었어요. 그의 의료 지식과 경험은 팀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항상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했고 환자가 스스로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최선을 다했어요. 그의 이런 태도는 다른 동료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되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또 한 명의 든든한 동료를 만나게 되었어요. 어느 날 무료 상담 행사에서 법률 관련 상담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때 한 자원봉사자가 젊은 변호사 한수를 소개해줬죠. 한수진 변호사는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데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젊고 패기 넘쳤지만 동시에 깊이 있는 법률 지식을 통해 우리 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죠. 한수진 씨는 특히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환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했어요. 그녀는 환자들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안내하고 때로는 병원과 협상까지 맡아주었어요. 이런 일이 왜 필요하냐고요? 모든 사람은 건강할 권리가 있으니까요. 그녀의 말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신념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 팀은 점점 더 단단해졌어요. 각자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모두가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죠. 무료 검진을 진행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활동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이런 관심은 우리가 더 넓은 지역으로 활동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어요. 우리 활동이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환자들이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주고 지역 언론에서 작은 기사로 다뤄주는 정도였죠. 그런데 점점 규모가 커지면서 의료계 큰 병원이나 제약회사들로부터 시선이 곱지 않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특히 수원에서 진행한 무료 진료 행사에서 처음으로 직접적인 저함을 마주했죠. 그날은 유난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팀원들과 함께 진료와 상담을 이어가던 중 정장을 입은 몇몇 남자들이 진료소로 다가왔어요. 그들의 태도는 처음부터 적대적이었어요. 여기 책임자 누구입니까? 한 남자가 냉랭한 목소리로 물었을 때 저는 자연스럽게 앞으로 나섰어요. 그들은 우리의 활동이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강압적인 태도로 우리를 압박했어요. 이런 식의 무료 진료는 불법입니다. 지금 당장 중단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그들의 말에 순간 당황했지만 저는 최대한 침착하려 노력했어요.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뿐입니다. 어떤 규정을 위반했는지 명확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제 말에 그들은 뚜렷한 답을 주지 못했고 대신 경고만 남긴 채 자리를 떠났어요. 하지만 그들의 태도와 말투는 분명히 위협적이었고 팀원들 모두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이 계속 벌어졌어요. 어느 날은 검진 장비가 갑자기 고장 나거나 우리가 예약해둔 장소가 갑작스럽게 사용 불가 통보를 받는 등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생겼죠. 한밤중에 집 앞에 놓인 봉투를 발견했을 때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봉투 안에는 간단한 문장과 함께 경고 메시지가 적혀 있었어요. 멈추지 않으면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가족들에게는 이 사실을 숨기려 했지만 걱정스러운 제 표정을 보고 엄마가 먼저 알아차리셨어요. 지은아, 무슨 일이야? 얼굴이 창백해 엄마가 물었을 때 저는 더는 숨길 수 없어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엄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다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가려 하니? 너는 아직 젊고 앞으로 할 일이 많아. 왜 너 혼자 이 모든 걸 짊어져야 하니? 엄마의 걱정을 이해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엄마, 저는 이 일을 멈출 수 없어요. 여기서 멈추면 지금까지 도와드렸던 사람들을 외면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잖아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팀원들도 마찬가지로 흔들리지 않았어요. 한수진 변호사는 이건 단순한 위협입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어요. 우리가 잘못한 게 없으니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라며 우리를 안심시켰죠. 이성호 선생님도 환자를 돕는 게 죄라면 저는 기꺼이 그 죄를 짓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결의를 다졌어요. 물론 쉬운 길은 아니었어요. 우리의 활동이 주목받으면서 응원을 보내주는 사람들도 많아졌지만 동시에 더 큰 압박과 갈등도 마주해야 했어요.
하지만 팀원들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서로의 존재가 큰 위로가 되었고,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로 가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겪는 압박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손길들이 점점 더 많아졌어요. 지역 주민들은 물론이고, 멀리서 우리 활동을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특히 젊은 대학생들의 참여가 큰 힘이 되었죠. 그들은 주말마다 시간을 내어 봉사활동에 참여했고, 우리 팀이 놓치기 쉬운 작은 일들을 꼼꼼히 챙겨줬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건강검진을 돕는 일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역할은 점점 더 커졌어요. 어느 날,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저희 학교에서 작은 기금 마련 행사를 열어보는 게 어떨까요? 다른 친구들에게도 이야기하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 제안은 우리 팀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줬어요. 저는 학생들과 함께 계획을 세우고 기금 마련 행사를 준비했죠. 행사는 작게 시작했지만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주었고 그날 모인 기금은 앞으로의 활동에 큰 힘이 되었어요. 또한 SNS를 통해 우리의 이야기가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어요. 몇몇 학생들은 우리가 하는 일을 알리기 위해 사진과 글을 올렸고 그것이 큰 반응을 불러일으켰죠. 이런 활동이 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다니요. 정말 멋지십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기부하겠습니다. 라는 댓글들이 이어졌어요. 저는 단순히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넘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여정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렇게 지쳐가던 어느 날,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발신자는 최모 씨라는 이름의 은퇴한 사업가였어요. 처음에는 낯선 이름이라 의아했지만 메시지를 읽으며 점점 눈이 커졌어요. 그는 우리가 하는 일에 감명을 받았고 도움을 주고 싶다는 뜻을 전했어요. 저는 오래전부터 의료의 불평등 문제에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기꺼이 돕겠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며칠 후 직접 만나 뵙게 된 출 씨는 온화하고 겸손한 분이셨어요. 그는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이야기들을 차분히 들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일은 혼자서 하기엔 너무 힘듭니다. 이제는 조금 더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제가 여러분이 활동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을 마련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의 제안은 정말 놀라웠어요. 우리는 항상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이동하며 활동했기에 고정된 공간이 있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거든요. 그 후 몇 주 동안 최 씨는 직접 움직여 일산의 작은 건물을 임대해 주셨어요. 여기가 앞으로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겁니다. 그가 웃으며 말씀하셨을 때 저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그곳은 크지는 않았지만 필요한 장비를 놓을 수 있는 공간과 환자들이 편히 쉴 수 있는 대기실까지 갖추고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이름을 걸고 활동할 수 있는 첫 번째 공간이라는 점이 가장 감격스러웠어요. 우리의 첫 번째 진료소, 희망의 집은 봄의 따뜻한 햇살과 함께 문을 열었어요. 일산의 한 조용한 주택가에 자리 잡은 작은 건물이었죠. 밖에서 보면 특별할 것 없는 건물이었지만 안으로 들어오면 환한 웃음과 따뜻한 마음이 가득한 공간이었어요. 벽에는 후원자들이 보내준 응원의 메시지와 감사 편지가 붙어 있었고 진료실에는 우리가 몇 달 동안 힘겹게 마련한 의료 장비들이 정돈되어 있었어요. 첫날 아침, 팀원들과 함께 문을 열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첫 환자를 맞았어요. 안녕하세요. 여기가 무료 진료소 맞나요? 나이가 지긋한 아주머니 한 분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어디 불편하신 곳 있으세요? 라고 묻자 아주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손을 잡았어요. 이런 곳이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해요. 그 순간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모든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희망의 집을 운영하는 건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하루에도 수십 명의 환자들이 찾아왔고 그들 중에는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도 많았어요. 예산과 인력은 항상 부족했고
우리 팀원들은 더 많은 일을 감당해야 했어요. 특히 복잡한 의료 상황을 해결해야 할 때는 이성호 선생님의 경험과 지혜가 큰 힘이 되었어요. 그는 환자를 단순히 치료 대상이 아닌 인간으로 대하며 늘 친절하게 설명하고 그들의 마음까지 보살펴 주었어요.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압력은 점점 더 커졌어요. 어느 날, 한 대형 의료재단에서 내용 증명이 도착했어요. 귀 단체의 활동이 지역 의료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의료계의 명성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죠. 저는 손에 든 편지를 내려놓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결국 이렇게 되는군요. 이런 상황은 처음 겪는 일이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한수진 변호사는 내용을 꼼꼼히 검토한 후 대형 병원의 압박이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분석했어요. 이들은 단순히 경고로 끝내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계속 활동을 이어간다면 본격적인 법적 대응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아요. 며칠 뒤 실제로 소송장이 도착했어요. 우리는 의료계의 신뢰와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어요. 팀원들 모두 충격을 받았지만 이 상황을 피하거나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우리가 잘못한 게 없다는 걸 증명해야 해요. 우리가 여기서 물러선다면 우리가 도와야 할 사람들을 외면하는 거예요. 저는 팀원들을 모아 결의를 다졌어요. 한수진 변호사는 즉시 대응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고 언론에 우리의 입장을 알리는 방법도 고민했어요. 그러던 중 우리는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기 시작했어요. 주민들은 직접 청원서를 작성해 우리 진료소를 보호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SNS에서도 우리의 활동을 응원하는 메시지가 이어졌어요. 희망의 집은 단순한 진료소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곳이고 많은 이들의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라는 주민들의 말은 큰 힘이 되었어요. 법적 공방이 시작되면서 우리는 매일같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야 했어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의 활동이 단순히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의료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는 걸 느꼈어요. 우리의 진료소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진정한 희망의 집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법적 공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팀원들 모두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한수진 변호사는 그런 우리를 보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건 단순히 우리가 싸워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느냐에 따라 앞으로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생길지 결정될 겁니다. 그녀의 말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었고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했어요. 첫 번째 공판이 열리던 날 법정으로 들어서는 순간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상대 측은 대형 법무법인의 변호사들로 구성된 막강한 팀이었고 우리는 상대적으로 초라해 보일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한수진 변호사는 주눅 들지 않았어요. 그녀는 자료를 하나하나 정리하며 조리 있고 침착한 논리로 우리의 입장을 설명했어요. 우리의 활동은 단순한 자선 행위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건강권을 위한 정당한 노력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법정에 있던 사람들조차 그녀의 열정에 매료되는 듯했어요. 재판이 진행되면서 우리의 이야기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지역신문에 작게 실렸던 기사가 점차 전국 단위의 매체로 확산되었죠. 작은 진료소가 거대한 의료 시스템에 도전하다 라는 헤드라인이 붙은 기사는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고 이를 계기로 여러 방송사에서 우리 팀을 인터뷰하고 싶다는 요청이 들어왔어요. 처음 카메라 앞에 서게 되었을 때는 정말 떨렸어요. 저는 과연 우리의 진심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죠. 하지만 인터뷰가 시작되자마자 그동안의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우리는 단순히 무료 진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건강에 대한 희망을 주고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를 되찾아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제 말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 주었어요. 이후 우리의 이야기는 방송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었고 예상치 못한 응원과 지지를 받게 되었어요.
방송 이후로 주요소 앞으로 편지와 기부금이 이어졌고 희망의 집을 직접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아졌어요. 당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비록 작은 도움일지라도 함께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며 봉사를 자청하는 이들도 있었죠. 한 번은 방송국 제작진이 우리 주요소에 직접 방문해 다큐멘터리를 촬영했어요. 카메라다 환자들의 이야기를 담고 팀원들의 일상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단순히 자신들의 활동만이 아닌 더 큰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특히 한수진 변호사가 법정에서 상대 측의 논리를 하나하나 반박하며 우리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장면은 방송을 본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고 해요. 그런 대중의 관심과 지지는 법적 싸움에서 큰 힘이 되었어요. 법정 밖에서는 주민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손에 손을 잡고 희망의 집을 지켜주세요 라고 외치며 서명을 받고 있었고 그들의 목소리는 법원 안으로도 전해지는 듯했어요. 우리는 그저 생존하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희망의 집은 우리에게 생명을 다시 살리는 곳입니다. 라고 말하는 한 환자의 증언은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믿어요. 몇 달간의 긴 법적 투쟁 끝에 드디어 판결이 내려졌어요. 재판부는 우리의 활동이 공익적 목적을 가진 정당한 행위라는 점을 인정하며 상대 측의 소송을 기각했어요. 판결문을 읽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그동안의 긴장이 한꺼번에 풀린 듯했죠. 팀원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법정 밖에서 기다리던 주민들과 자원봉사자들도 환호성을 질렀어요. 이 경험은 우리 팀에게 큰 교훈을 남겼어요. 우리는 단순히 한 번의 승리를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옳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어요. 이 싸움이 끝난 뒤 한수진 변호사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야 우리가 진정한 출발점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 많은 도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희망의 집은 이제 단순한 주요소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목표로 했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쳤지만 이제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죠. 방문하는 환자들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함께 일하는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 모두에게 희망의 집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 곳이 되었어요. 어느 날, 한 젊은 부부가 찾아왔어요. 아이를 안고 있는 그들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죠.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심장 질환이 있었어요. 큰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려고 했지만 우리는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들이 말하는 동안 눈물이 그치지 않았어요. 우리는 아이를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이성호 선생님은 다른 병원의 의사들과 협력해 적합한 치료 방법을 논의했고 한수진 변호사는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 제도를 찾아냈어요. 결국 아이는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건강을 되찾았어요. 몇 달 뒤 다시 찾아온 그 부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이 아이가 웃을 수 있는 건 여러분 덕분입니다. 그 순간 우리의 존재 이유가 분명히 느껴졌어요. 물론 모든 일이 순조로운 것만은 아니었어요. 우리는 여전히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팀원들 모두 본업과 봉사활동을 겸행하느라 체력적으로도 한계를 느끼는 때가 많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의지하며 한 발씩 나아가는 과정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어요. 또한 희망의 집은 점차 다른 지역에서도 관심을 받기 시작했어요. 여러 단체와 개인이 우리의 활동에 영감을 받아 비슷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대구, 광주, 부산 등지에서도 작은 주요소들이 생겨났고 우리는 그들과 협력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전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한 번은 희망의 집의 이야기를 듣고 먼 집안에서 밤새 기차를 타고 찾아온 한 소녀가 있었어요. 저도 언젠가 여러분처럼 되고 싶어요. 아픈 사람들을 돕는 간호사가 되는 게 제 꿈이에요. 라고 말하던 그녀의 눈빛은 너무도 반짝였어요. 그녀의 꿈을 들으며 우리가 하는 일이 단순히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미래를 바꾸는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희망의 집은 단순히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넘어 사람들과 사람을 연결하는 공간이 되었어요. 매년 우리가 주최하는 건강 캠페인에는 이제 수백 명이 참여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사람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위로와 지지를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때로는 지치기도 했지만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다시 힘을 낼 수 있었어요. 물론 제 개인적인 고민도 많았어요. 가족들은 여전히 제가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가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였고, 엄마는 때때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은아,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까지 이 일을 해야 하니? 조금 더 안정적인 직업을 찾아보는 게 어떻겠니? 엄마의 걱정은 충분히 이해했지만 저는 대답했어요. 엄마, 이 일이 제가 살아가는 이유예요. 제가 여기서 포기하면 그동안 제가 도와줬던 사람들이 다시 외면받게 될지도 몰라요. 엄마는 한동안 아무 말씀 없이 저를 바라보셨지만 결국 조용히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것은 아니었어요. 여전히 대형 병원과 일부 단체는 우리의 활동이 그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주장했고, 때로는 언론에서 부정적인 시선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목표를 잊지 않으려 했어요. 우리가 단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라는 이성호 선생님의 말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대변하는 말이었어요. 희망의 집은 지금도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우리의 여정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걸 매일 느껴요. 새로운 도전과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우리는 함께라면 어떤 것도 극복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가끔은 문득 미래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고 해요. 앞으로 우리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정말로 세상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을까? 라는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아요. 하지만 저는 지금 이 순간 우리 곁에 있는 환자들의 미소를 보며 확신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일은 분명히 누군가의 삶을 바꾸고 있다고요. 세상을 모두 바꿀 수는 없겠지만 작은 변화가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믿음은 여전히 제 마음속에 살아있어요.